예,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2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년 퇴임을 하고 또 우리 한신대학교 MTS 프로그램에 부름을 받고 봉사를 하고 있는 정재현 교수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린다면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에머리 대학에서 신과대학에서 철학적 신학 그리고 박사과정으로 종교 철학을 했습니다. 철학적 신학, 종교 철학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철학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인문학 또는 종교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MTS 프로그램에 또 좀 봉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학교 측에서도 저를 불러서 지난 해서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 MTS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공으로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독교 인문학 또는 이제 종교 인문학이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범위는 문제의식을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출발을 한 거예요. 기독교 신학은 신학이지만 기독교 안에 갇혀지지 않고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언어로서가 아니라 바깥과도 소통 가능한 방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좀 재구성해보자. 우리말이지만 또다시 번역을 한 거죠. 그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종교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인문학 그렇게 구성을 해서 연세대학에서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우리 한신대학에 봉사하고자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우리 한신 MTS 프로그램도 이제 그것을 좀 강화한다는 그런 차원이 있어서 제가 또 기여할 부분들이 많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TS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는 대로 Master of Theological Studies, 그건 Master of Divinity하고 확실히 구별된 거죠. MDiv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 양성 과정입니다. 다 잘 아시는 대로 그건 이제 목회자가 되시는 길로 이제 가는 거죠. 안수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데요. 이제 MTS는 목회자의 길을 지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또 평신도 지도자로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기독 실업인이라든지 또는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그런 전문적인 활동 영역에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전맥시킬 수 있을까, 연결시켜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고급화된 그런 석사 과정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에머리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신학대학원에서 신과대학원에서 MTS를 했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제 그 전공을 정확하게 이제 했었는데요. MDiv하고 뭐가 다르냐면 목회자가 아니라 아시는 대로 정말 한 분야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신학 이외의 인적 분야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자유로움뿐 아니라 사실은 그 프로그램은 반드시 그렇게 또 해야 돼요. 그래야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대학원에서 몇 과목, 그 다음에 인문대학원에 가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철학과에서 그래서 많이 들었고 또 사회학과에서도 듣고 어떤 학생은 또 문학과하고 또 에서 듣고 어떤 학생 또 정치학과하고 듣고요. 이렇게 자연과까지 가기는 조금 이제 어렵지만 그러나 사회과학은 사실은 우리 뭐 종교가 인간 사회 문화를 씨름하는 것이 과제다 보니까 신학 옆에 인문학, 사회과학이 붙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필수적인 겁니다. 그건 더 붙으면 더 좋고 안 붙어도 그뿐이다. 옛날엔 그렇게 됐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신학만으로는 사실은 좀 부족해요. 교회에서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신자들도 그보다 훨씬 더 풍부한 그런 세상의 이런저런 이해와 견문들을 가지고 있는데 목회자의 설교도 또 사실은 더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또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이런저런 분들 또 기독 실업인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그 수요가 이전 20-30년 전, 10년 전하고도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개개인들이 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의 차원에서 특별히 설계되고 고안된 것이 이 MTS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문적 성격이 좀 더 강하게 목회적인 차원보다 강하게 이제 강조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개인의 관심과 특성을 좀 더 존중해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엮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이제 공부를 했는데 우리 MTS도 그렇게 이제 자유롭게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더 폭넓게 확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커리큘럼이 점점 더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서부터 우리 MTS에 제가 몸담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작년도 1학기에는
기독교 사상의 구조와 역사, 과목 이름은 조금 달랐지만 기독교 사상의 구조와 역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고쳐서 말했습니다. 구조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조가 가로축이면 역사는 세로축이 되겠죠. 시줄과 날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그냥 막 솟은 그런 시간 공간이 아니잖아요. 구비구비의 역사를 흘러 가지고 오고 있고 그만큼 전통과 문화의 그런 흐름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나름대로 보완낼 수 있는 판단하고 준거하고 그래서 미래를 진단하고 예견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는 그런 이제 그 선조들의 이야기를 역사로 담습니다. 근데 역사가 그냥 구비구비 흐름에서 아무런 그 기준이나 대책 없이 그렇게 마구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나름대로 보완해는 틀을 좀 세워야 될 텐데 그게 이름이 하여 이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조라는 가로축, 역사라는 세로축 그걸 가지고 이제 고대, 중세, 근대, 현대까지를 쫙 훑고 그리고 현대 와서 집중적으로 우리 시대가 어떤 그 시대 정신으로 무엇인가를 그 인간들이 지금 부르짖고 절규하고 있으며 무엇을 또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종교가 그것이 과제인데 신학이 그걸 또 우리가 실현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폭넓게 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구조와 역사라는 차원으로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그걸 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 학기는 그렇게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살폈다면 우리 시대로 점점 더 다가와야죠. 그래서 방법론을 다룹니다. 방법론은 벌써 이미 이제 고대와 중세 시대에 별로 탐구하지 않았지만 근대에서부터는 방법을 탐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방법론이라는 과목은 자연스럽게 근대와 현대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가 새롭게 과학 덕분에, 과학 때문에 이제 좀 천착하게 된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과학에 또 인문학에 또 더 나가서 신학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보니까 아하, 신학도 나름대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있었구나. 그것도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그 무엇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보다 더 적절한 방법,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죠. 바로 그게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근대에서부터 그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서 현대로 이제 점점 더 다가와서 우리의 자리까지 이제 오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그렇게 두 시대에 걸쳐 있지만 좀 더 뭐 현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두 번째 과목을 했었고요. 세 번째 과목은 사실은 1번 과목, 2번 과목을 들으신 분들이 계속 들으신다면 3번 과목으로 이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3번 과목은 뭐냐? 현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벌써 보십시다. 1번 과목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2번 과목은 근대, 현대. 3번 과목은 현대 집중.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시대인 현대를 가장 밀도 있게 읽어낸 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뭐 재로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세 번째 과목은 사실은 현대에 집중하는 과목으로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름하여 철학적, 신학적 해석학. 뭐 좀 더 인문학에 맞닿도록 좀 더 촉촉하게 과목 이름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기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1과 2를 거치지 않았다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과목 개설하는 데 있어서 마구잡이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순서를 가집니다. 이 순서를 가진다는 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1 다음에 2, 2 다음에 3, 3 다음에 4.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과목은 나름대로 가는 트랙이 7, 8개가 있어요. 과목이 한 7, 8번까지 갑니다. 그러면 순서를 뒤집어서 듣는 것하고 순서대로 듣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앞에 거를 좀 나름대로 토대나 전제로 하고 다음 과목. 당장 우리 근대 현대는 고중세를 전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고대 중세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근대 현대가 더 편하고 근대 현대가 편하면 그 다음에 현대를 집중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좀 문제로 들어가요. 이렇게 시대를 한번 훑었다면 현대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과목은 현대에서 우리가 씨름해야 될 인간의 문제. 그래서 신학적 인간학. 거기에 우리가 뭐 씨름해야 될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거 뭐 종교가 뭐 그것 때문에 사실 종교가 태동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갈구하는 그 모든 것도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뭐 사실 그만했겠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향해서 힘을 주소서, 도와주소서 그렇게 이제 앙망하는 그런 정신문화 활동이 종교로 엮어졌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의 태동 이유와 존재 근거로서 우리가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네 번째 과목이고 이렇게 해서 쭉 이어져 갈 겁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30년 교수 생활에서의 커리큘럼이에요. 30년 말씀드리니까 아까 제 소개할 때 연세대학에서 20년 가르쳤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앞서서 성공회대학에서 또 12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 경력이 30년이 넘는데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 한신대에 와서 제 마음의 고향 영혼의 뿌리 한신대에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돼서 저는 참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MTS 과정에 새로 들어오시게 되면 진짜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경험 속에서 많은 정말 간증으로 입증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들을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눔으로써 정말 작게는 교실에서의 뜻있는 만남을 통해서 학문적인 진리를 공유하고 더 크게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그런 일꾼으로서 그 역할이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뭐 평신도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또 뭐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또 기독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더 정말 진지한 그런 신앙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그런 탐구 과정이 될 것이겠고 또 우리 기독 실업인들 특별히 많은 초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일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인문학 강의도 하는데 그 기업인들이 그런 데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독 실업인들은 또 그런 수요와 함께 또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또 어떻게 재구성하고 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분명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독교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큰 표제를 내걸고 각 신학의 영역들 또 인문학들을 연계시켜 갖고 이제 그런 커리큘럼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는 과목은 이제 그것의 한 축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네 번째 과목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쭉 이어져 갑니다. 지금 뭐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이제 다음 학기를 위한 안내의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그 정도까지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